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이게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채널 운영 목적이랑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은 오늘은 이제 리플 차트만 볼게요. 리플 차트 보는데, 그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연걸님이 댓글 써주시고 차트를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지금 9,620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어제 이제 120일 이평선을 살짝 깬 상태에서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살짝 걸쳐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지금은 일단 양봉으로 다시 이제 121 이평선 위로 올려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삼각수렴 있고, 이 안에 이 작은 삼각수렴을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작은 삼각수렴의 이 추세 라인,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해 줘야 된다. 아직까지는 돌파가 안 됐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9,800달러, 10,000달러 보시면 될 것 같고, 9,800달러로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서 9,800에서 10,000달러를 넘어가 주면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제 121 이평선 지지받고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보시면 이 15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고, 지금 이제 121 이평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아래에서요, 그럼 이제 이 15일 이평선이 121 이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이 15일 이평선을 돌려서 121 이평선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15일 이평선을 돌려 세워주는, 이 돌려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내일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이제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 주고 올라와 줘야 된다. 10,000달러 근처까지는 이제 올라와 줘야지 이 내려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을 좀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떻게 그럼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을 2017년도 이제 3월 차트 그림과 같이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위치가 2017년도 3월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6월 26일 날 고점 찍고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두 달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아무리 이제 길게 시간을 끌었다고 하더라도 두 달 안팎으로 해서 만약에 고점 찍고 그 고점을 넘어가는데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다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13,900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와는 약간 이제 기간적인 면에서는 다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모습을 이렇게 조정 받았던 모습을 한번 보시고, 2017년도 3월달, 잠깐만요. 2017년도 3월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달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타원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이때 보시면 일단 2017년도 3월달 3월 6일에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조정받은 기간은 지금은 2달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는 3월 6일에 고점 찍고 3월 25일, 그러니까 20거래일 동안 바닥을 찍고요. 바닥 찍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120일 이평선 이탈해주고 양봉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120일 이평선 살짝 깨고 내려온 이후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15일 이동평균선 돌려 세웠습니다. 예,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고요. 이때 데드크로스 50일과 15일 데드크로스 나던 부분을 돌려 세워서 다시 이제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와서 이 전고점 넘어갔던 이 기간이 보시면 3월 25일이고요. 이 기간이 4월 20일에서 이 두 달 안에 직전 고점을 넘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하락한 기간 자체가 이제 2달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조정받는 이 기간이 그러면 이제 길어질지, 이와 같이 그대로 그 비율대로 이제 길어질지, 아니면은 조정받은 기간이 이제 길었으니까 오히려 상승을 짧게
지금 상승 기간을 이때처럼 한 달 동안 길게 끌지 않고요. 짧게 상승을 13,900달러까지 붙여주고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지, 저는 이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저는 두 번째,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한 이때는 이 121선 터치하고 살짝 이탈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전 고점, 직전 고점인 1300달러를 넘어가는데 한 달 정도를 똑같은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 비율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또 두 달 동안 여기서 뭐 13,900달러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제 빠른 속도로 이미 두 달을 이 앞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13,900달러까지 올라오는 시간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은 그 20주 이동평균선의 각도예요. 우리가 이제 로그를 적용한 차트를 봤을 때 이 20주 이동평균선의 각도는 2017년도 이때 3월달 이때부터의 그림과 지금 이 그림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다시 두 달을 지체한다 라고 하면 이 20주선 각도 자체가 지금 이제 이 각도가 완전 꺾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이 20주선의 각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오히려 기간을 짧게 해서 두 달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두 달 이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짧게 해서 13,900달러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그 2017년도 3월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3월 25일, 뭐 3월 25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뭐 121선 살짝 걸쳐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1선 양봉으로 만들어주면서 올라왔던 이날 이제 3월 25일인데 3월 25일 그러면 그때 리플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리플 차트 2017년도 3월 25일 이때 이제 모습이 어땠는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도 3월 달이요. 3월 달 이제 보시는 것처럼 3월 25일에 잠깐만요. 3월 25일 보면 일단 리플이 지금 이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안착해 주고, 그 이후에 안착해 준 이후에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습 자체가 지금 현재 딱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그 아직까지 50일 이평선에도 안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안착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일단 비슷한 위치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리플도 지금 상승 직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 3월 그 말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위치로 리플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연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연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이 채널의 하단부에 가까워질수록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패턴과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패턴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저런 패턴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현재 자리에서 일본 기준 121선을 돌파할 때 4,000원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행복해로 이빨이 굴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추가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 생각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서 얼마 차이 안 나는 가격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사토시 가격으로 3만 사토시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이 질문 내용하고 일단은 이영걸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 이영걸님이 차트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제 BTC 마켓 2017년도 3월달 3월 25일 모습과 지금 모습이 이제 리플이 또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위치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121선 살짝 걸쳐 있는 그 3월 달에 걸쳐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위치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채널의 위치는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일단 지금 리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지금 이 채널 바닥에 닿았던, 일단은 지금 이 채널 설정은 이 고점과 고점을 잇고
이걸 지금 2017년도 이 3월달 이걸 이제 바닥으로 해서 채널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채널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채널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넘어갔던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이제 그려주신 거고, 이 검정색으로 그려주신 이 이동평균선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20일 이동평균선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120일 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 채널 바닥 터치해주고 올라와서 반등해주고 다시 한번 깊게 눌러주고 넘어가면서 이제 120일 선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20일 선 깨고 내려오고 다시 반등해서 일단 120일 선 위로 한번 올려주고 깊게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는 그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0일 선이 지금 0.38 정도, 0.3438 뭐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45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저는 이제 많은 물량이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전 심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이제 본전에서 수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익이든 약간의 수익이든 아니면 본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들 때가 되고, 이때 이제 물량이 많이 정리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의 뭔가 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리플 차트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리플 달러 차트, 지금 달러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가 2017년도 이 3월 달과 같은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영걸님이 의견 주신 거랑 이제 동일하게 그려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채널 중반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채널 중반이 어디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주고 바닥을 찍으러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처럼 저점을 찍어주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채널 바닥이 어디냐?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채널을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바닥 가격은 0.21달러예요. 0.21달러고 이건 찍어줄 수도 있고 뭐 찍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이때처럼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든지 상승해줬다 라고 했을 때 채널 중심까지 오게 되면 지금 채널 중심이 3.5달러입니다. 3.5달러인데 아까 이제 이영걸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리플 이 BTC 마켓에서 지금 3.5달러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그 사토시 가격으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서 지금 만불에서 만약에 만불에서 3.5달러가 되려면 결국에 한 3만 사토시 뭐 4만 사토시 이 사이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 BTC 마켓에서 단기간에 지금 채널 중반까지 올라올 때 비트코인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뭐 10,000달러 지금 이 가격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3만 달러 이상 3만 사토시 이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017년도 3월 달과 같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론 이제 9월 달은 뭐 천천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기간이 지금 2달 동안 조정받은 기간만큼 2달 동안 다시 직전 고점인 13,900달러를 넘어가는데 2달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먼저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14,000달러 정도, 14,000달러까지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뭐 타이밍상 한 뭐 10월달이든 아니면 9월달 말이든 뭐 10월달이든 17,000달러, 2만 달러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사토시 가격으로 조금 전 고점인 2만 사토시까지만 올라와도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토시 가격에서 넘어가 줘야 돼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 줘야 되고 2만 사토시를 넘는 상승이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첫 번째 2017년도 3월 달에 BTC 마켓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거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2017년도 3월 달에 3월 27일에 첫 번째 상승했던 이 높이를 보시면 이 높이가 그 전에 2014년도 12월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 높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BTC 마켓에서 이번에 상승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이 상승하는 높이가 지금 이때 높이만큼 올라와 준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채널 중반이 아니라 지금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준다. 그럼 이제 2만 사토시까지, 적어도 2만에서 뭐 2만 4천 사토시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비트코인,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한 2만 4천 사토시까지 올라와 주고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만 4천 사토시까지 올라왔다고 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14,000달러까지 왔다라고 할게요. 13,900달러까지 직전 고점까지 왔다라고 하면 한 13,000달러라고 해볼게요. 13,000달러라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BTC 마켓에서는 전 고점까지 왔다라고 할게요. 지금 23,000 사토시, 그러면 0.000 23,000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달러예요. 3달러. 그러면 결국에 13,000달러 더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3.5달러까지 올라와 주려고 하면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13,900달러까지 직전 고점이었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BTC 차트에서 23,000 사토시까지 올라왔을 때 0.000 23,000 사토시까지 올라왔을 때 3.2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이제 리플 차트 이 전 고점이 3.4달러, 5달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BTC 마켓에서 좀 더 올라가 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 14,000달러를 조금 더 넘어가 주든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달러 차트에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달러 차트에서 채널 중반까지 와서 3.2달러 올라와주고, BTC 마켓에서 리플 가격은 직전 고점까지, 아니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주는 겁니다. 채널 상단은 3만 사토시고요. 이때 첫 번째 상승에서 지난 상승의 고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면, 이번 첫 번째 BTC 마켓 상승에서 지난 고점인 23,000 사토시까지 올라오고,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채널 상단까지도 올라오는, 채널 상단까지 왔을 때 이제 3만 사토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은 3만 사토시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와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올해 리플이 이제 탈비트와 그리고 리플이 시총 1위를 차지한다 라고 하면, 제가 그 리플 차트가 BTC 마켓에서 지난 고점을 넘어가지고 채널 상단을 넘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예전에는 이 채널 고점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지금 바닥을 살짝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를 BTC 마켓 바닥이라고 이제 보고요. 이렇게 살짝 수정해서 고점 그 윗꼬리까지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채널을 설정했습니다. 최대한 크게 설정했어요. 이렇게 설정하고, 이 채널 폭만큼 다시 올라와 준다 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채널 상단부, 이 채널을 뛰어넘고 다음 채널, 이때처럼요, 다음 채널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채널 높이만큼 상승해 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높이가 12만 사토시가 됩니다. 12만 사토시가 되고, 12만 사토시가 됐을 때,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번 상승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뭐 6만 달러 예상을 하잖아요. 직전 고점의 3배 정도, 6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 12만 사토시, 그러면 곱하기 0.0012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72불이 됩니다. 72달러가 되고, 72달러가 어떻게 보면 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리플이, 그러니까 리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그런 알트코인이 나오고, 그 알트코인 최고의 종목이라고 이야기했던 뭐 그 종목이 뭐 은행을 뒤흔들 종목이, 이제 우리는 리플로 이제 보고 있죠. 만약에 그게 리플이라고 하면 뭐 직전 고점에 20배를 넘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배 정도 계산해 봤을 때 72불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 상승해 주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플러스 BTC 마켓 리플이
채널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와주고 한 12만 사토시까지 채널 상단까지 아예 올라와주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만약에 그 리플 가격이요, 리플 가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주게 되면 지금 여기서요, 지금 70 아까 이제 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은 지금 70, 80불, 70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좀 더 이제 이때처럼 길어지게 되면 아마 100불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는,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6만 달러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 비트코인 6만 달러가 아니라 뭐 8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가격대에 따라서 리플 이 100달러로 갈 것이냐, 뭐 70달러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체크를 해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제 BTC 마켓 리플 차트, 그리고, 달러 차트까지 같이 겸해서, 이게 같이 이 가격이 가능한 가격인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BTC 마켓 고점, 그리고 또 달러 차트 고점 같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저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영걸님이 이제 질문해주신 내용까지 이제 같이 봤고, 송기붕님이 의견 주신 부분, 리플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런 단계 7가지는 진행 중에 있다.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7가지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런 단계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현이 안 된 것 뿐이지 진행 중에 있고 어느 타이밍에 실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 얼마 전 마음은 벌써 부자라고 했는데 기술적 분석인 차트의 이해와 원화마켓의 가격 함정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른 차트 무시하시고 BTC 마켓 차트만 보시고 리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공짜로 드리기엔 기간별 비트코인 차트와 리플 차트를 비교하면 가격 함정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눈치가 조금만 빠르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해 못하시면 사토시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 사토시 차트는 진바닥 완성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완전히 우상향 차트로 뚜껑 열림 확인 사살 해주네요. 4시간 봉, 지붕 뚫고 하이킥 이렇게 써주셨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주봉에서 핵폭탄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 그 황형성님이었나요? 황형성님이 BTC 마켓 사토시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공부하면 1억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공부 안 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다 공부할 겁니다. 저는 BTC 마켓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1억 원 이상의, 그러니까 물론 내 자본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BTC 마켓 그 사토시 개념을 완전 이해를 하는 것과 하고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이해 안 하고 그냥 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면 누군가 만약에 1억을 줄 테니까 너 이거 공부해서 해라 라고 하면 귀찮더라도 하겠죠. 근데 당장 이게 돈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개념 자체가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BTC 마켓 뭐 사토시 개념으로 하면 저도 아까 이제 계산기로 막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누군가가 1억 원을 준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밤 새서라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원화로 보고 원화로 300원, 뭐 400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죠.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도 이제 습관화 드리려고 하고 BTC 마켓으로 이제 보고 자꾸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제 이걸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BTC 마켓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같이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럼 설명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삼성 월렛에 비트코인이 추가되었답니다. 가격은 하락해도 대중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월렛에 연계된 덱도 여러가지 있고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삼성 헬스와 연동인 덱이 있더라고요.
삼성 헬스는 추후에 삼성 보험과도 연관되어 우리 실생활에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지갑 코인과 뎁 종류 공유해 드립니다. 아마 이제 삼성 헬스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제 그 체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장 박동수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그런 기록, 그리고 내 식단 같은 걸 다 이제 기록에 넣으면 뭐 보험료를 절감시켜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지갑 코인과 뎁 종류 공유해 드립니다 해주셨고, 내용을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코인 또는 토큰 추가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옵스, 뭐 BAT 이렇게 있어요. 뭐 피코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거하고 뭐 레이븐하고 소다, 뭐 트루USD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삼성에 이제 추가로 계속 들어온다. 삼성 지갑에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저도 이제 직접 뭐 사용해 보진 않아서 일단 이게 지금 추가가 됐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도 추가됐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 그 ERC20 토큰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비트코인도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액션 제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 역사를 한눈에 결국은 간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한 영상을, 이제 똑같은 영상은 아닌데 비슷한 영상을 이제 봤던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가격 변동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이게 이제 원화가 돼요. 원화 1달러 1200원을 적용해서 1000원이었을 때부터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000원에서 3만원까지 찍고, 3만원 찍고 다시 2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나죠. 10분의 1 토막 나고, 그리고 뭐 6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10분의 1 토막 났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잠깐 여기 멈춰보면,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3만원이 굉장히 고점처럼 보이고, 3만원에서 2000원까지 빠졌을 때 아마 이제 망했다, 이거 이제 리트 끝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3만원 2천원 다 살 수 있지, 그 다 매수 영역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그 비트코인을 이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진짜 이거 확실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올라갈 때, 그때 막 2만원 3만원 갈 때 비트코인을 막 1억원치 샀어요. 1억원치 샀는데 3만원 찍고 빠져서 2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얼마 됐어요? 1000만원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진짜 끝났나 보다, 이거 괜히 사이버머니 같은 이런 비트코인 사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고점 왔을 때, 다시 3만원 왔을 때 대부분 물량을 정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시장에 빨리 들어와도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만한 수익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이제 봤던 그 3만원이 굉장히 고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20만원도 완전히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20만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냥 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저는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 달러에서 13,000달러 이 사이에서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고,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이 올려주신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써니1015님이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10살 딸내미가 돌아다니는 XRP 영상에다 노래를 삽입해서 이제 편집을 했대요. 그래서 꼬맹이를 위해서 좋아요 꾹 제발요 이렇게 써주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고, 아까 보니까 이거 이제 지난번에 그 금은동님이 금은동님이 올려주셨던 그 영상하고 이제 똑같은 영상인데, 여기에 노래를 넣었더라고요. 노래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는 여기까지만 시킬게요. 네, 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일단 플레이는 여기까지만 시키고, 일단 저도 이제 구독도 했습니다. 구독도 했고 좋아요도 눌렀는데,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큰애도 저한테 리플 얼마냐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우리 세대에서는 이런 뭐 리플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부감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는 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 하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데이터메시.com 여기에 가면 청산 액수를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해서 이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실제 가격, 청산 금액이 얼마인지 이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로 내리면, 청산 금액이 지금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억 7천만 달러, 1억 7천, 100만 달러, 1억 7천 100만 달러의 청산 금액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리고 사이트 위에 검정색 마크 양옆에 화살표로 일정을 조정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링크는 새벽에 롱 청산된 시간에 맞췄습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이 기간을 맞춰서 이제 필요한 기간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라임 길림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진짜 알트들이 영 안 갈 것처럼 보입니다. 2017년도 불장이 오기 전에도 알트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그때도 비트만이 살 길이다 그랬나요? 이런 하락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알트들이 갈 거라는 믿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는데 이젠 그런 믿음들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비트가 조정이나 횡보 시 최소한 알트들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써줬는데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2017년도에도 지금 이제 라임 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야, 알트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 내가 투자한 그 알트코인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개발도 제대로 하고 있고 생태계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면 뭐 뎁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이 빠진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걱정할 건 없다라고 봐요. 이건 뭐 시장을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세력들이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장님께서는 비트만 갈 수 없다, 알트들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벡터 오픈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비트를 알트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뭐냐면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홀딩한 물량을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마법천사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냐면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지금 이제 알트코인이 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시장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저나 뭐 지난번에 마법천사님처럼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진짜 막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이제 참고 어차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홀딩 물량은 유지를 해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저는 이제 비트를 제가 만약에 홀딩 물량 제외한 나머지 또 비트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알트로 바꿀 거예요. 뭐 리플로 바꾸든지 이더리움으로 바꾸든지 뭐 비트코인 캐시로 바꾸든지 알트코인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막걸리 17년사님 써주신 내용 보면 시간과 나는 또 다른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성동격서에 휘둘리지 말고 자금 성격에 문제가 없는 한 꽉 붙잡고 가세요,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다음에 라임길님이 알트들이 너무 떨어져서 완전 바닥에서 처분하는 것 같아 차마 손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AS님이 뭐 라고 말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2018년도 차트 한번 보시죠. 반등 나올 때 어디에서든지 3K 부근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고점 매도였죠. 저는 라임길님 반응을 보니 리플이 곧 갈 것이라고 확신이 더해집니다. JK 루이스님이 이렇게 써주고, 뭐 AS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리플이 그 채널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오전에 또 뭐 리플 뭐 반토막 날 수 있지 않냐, 뭐 1.5달러, 0.15달러까지 뭐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채널 바닥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0.21달러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AS님 말대로 매도하고 0.1달러까지 오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먼저 그 부분을 결정을 하시고,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가 이게 제 확신이 아니라 막걸리 17년사님 확신이 아니라 라임길님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길님이 투자하고 있는 그 알트코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라임길님이 공부를 하셔서 확신이 드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지,
누가 이 이야기하면 갈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AS님이 야, 가장 빠를 때다, 이게. 지금이라도 팔고 밑에서 받아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팔아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0.21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아, 그때 팔았어야 된다. 0.25달러라도 팔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확실하게 딱 잡을 수 있는 확신을 먼저 공부를 통해서 저는 마련을 해라.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겁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만 하고 그 다음에 막 가격이 흔들리니까 이거 이렇게 가격이 흔들리면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실제 그 회사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또 예를 들어 뭐 중앙은행 만나서 또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 시장이 흔들리는 건지 내가 흔들리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도 그때 제가 500 몇십 원 올라왔을 때 다시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빠졌을 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정리하셔라. 올라왔을 때 분명히 올라온 기회가 줄 거니까, 올라와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줄 거니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빠지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빠졌을 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정도에서 물량을 정리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정도의 물량만 들고 가셔야지, 굉장히 빠지는 그 가격이 흔들리는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그 스타일. 어떤 분들은 그 암호화폐를 안 들고 있으면 두 다리 뻗고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지, 만약에 라임길님이 리플이 0.21달러까지 빠지면 굉장히 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해서 그때 뭐 비트코인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럼 더 올라갔을 때 괜히 또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타일을 본인이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잃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정혜선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유로존에 거주 중인데요. 배달 음식 앱으로 시켜 먹는데 결제 수단 중에 암호화폐로 결제하기가 있어 놀랐네요. 인도커리 시켜 먹는데 제 소중한 암호 자산을 쓸 순 없어 페이팔로 쐈습니다만, 암튼 신기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난번에 이거 관련된 이제 기사를 한번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테이크어웨이닷컴, 또한 유럽 내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배달 음식 사이트이다. 아마 뭐 이걸 이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당 사이트는 4년 전 독일의 가장 큰 음식 배달 사이트인 리페란도를 인수해서 총 11,000여 개의 배달 음식 매장이 등록돼 있다. 그리고 해당 앱은 5,000개 이상의 현지 레스토랑까지 제휴가 돼 있고, 암호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요기요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안 됐다라는 거죠. 한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다 전화로 하고 전화책으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이렇게 암호화폐 앱, 그러니까 아까 배달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주문하는 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한 3, 4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암호화폐로 뭔가 배달 앱을 통해서 뭐 주문하고 또 시켜 먹는 그런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다음으로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번 주 리플 주봉상 양봉 마감하면 2017년도 3월 BTC 마켓 패턴으로 4주간 양봉, 3주 조정, 4주간 양봉 패턴이 나온다면 11월 말 수요일 날짜랑 기가 막히게 겹치네요. 혼자 날짜 계산을 해보다가 소름 돋아서 올려봅니다. 아마 이제 뭐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떤 그 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트 볼 때 뭔가 차트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제 이영걸님이, 근데 이영걸님이 그 마지막 희망님의 그 마지막 희망을 확 깼습니다. 스웰 11월 7일 아닌가요? 써줬고, 11월 7일하고 이제 8일에 스웰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마지막 희망님이 그런가요? 11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크크 좋다 말았네요. 날짜 딱 맞아서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 차트가 2017년도 3월 25일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2017년도 3월 25일은 근데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그 50일 이평선도 못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2주 정도는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2주 정도는. 그러면 지금 뭐 4주 양봉, 3주 조정, 4주 양봉, 여기에서 뭐 시간을 1주씩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스웰 날짜랑 딱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차트 움직임을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봐요. 예, 이렇게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아무래의 진님이 결국 일요일 전까지 긴 양봉이나 긴 꼬리 반등 없이는 추세 전환은 없는 거라 보이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큰 반등 없으면 지그시 120일 밑으로 월봉, 주봉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군요. 현 코스피 월봉처럼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양봉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주말까지 해서 뭐 일요일까지 해서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5일 이동평균선을 15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기 전에 좀 돌려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근데 차트 모습이 코스피 월봉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만 잠깐 체크를 해드릴게요. 코스피 월봉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채널이 이렇게 그려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렸던 차트 그대로 내비뒀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20월선 10년이에요. 10년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120월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리고 120월선을 깨고 내려온 게 이때 그 서브프라임 때도 120월선, 죄송합니다. 이 서브프라임 때도 120월선은 봉 마감할 때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월봉 마감은 항상 이 120월선 위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면 월봉 마감을 120월선 위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120월선 밑에서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그림이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IMF 때 이렇게 120월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그 20월선 그리고 50월선, 120월선 밑에 있고, 지금 모습은 일단 채널 지금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채널 중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좀 달라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보시면 주봉인데요. 뭐 월봉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20주선 위에 있죠. 50주선도 위에 있습니다. 120주선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 이런 이평선들을 이제 밑에 두고 있는 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이평선들을 위에 두고 있는 코스피하고는 차트 모습이 다르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는 지금 채널 상단에서 내려와서 중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차트는 채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와서 4분의 1 라인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널 그림으로 봐도 비트코인과 코스피 차트는 저는 위치도 다르고 차트 이 이평선 모습도 비슷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재미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비트는 체중 감량 중 다시 날씬해졌을 때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거북이들이 열심히 달려줘야 할 텐데, 토끼와 거북이 같은 코인판이네요. 그간의 교훈, 통통한 코인에서 미련 없이 내릴 수 있는 결단과 통통한 코인을 팔아 마른 오징어와 같은 코인에게도 에너지바 하나 정도 사줄 수 있는 용기. 주의사항, 통통한 코인이 조금 더 통통해지더라도 미련을 버릴 것. 이제 막 살이 올라오는 코인에게 언제 밥값 할래? 언제 갈래? 너무 구박하지 말 것. 재미로 써봤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이렇게 써줬고, 코인판에서 이제 2바퀴 돌아가는데 한 10바퀴는 돈 것 같네요. 이렇게 써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것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많은 시간을 이제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기봉님이 이제 좋은 재미난 이제 비유를 해주셨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으로요. 다음 읽어볼게요. 북하기님이 겨울밤은 길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 진행됩니다. 힘겨운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계속 거친 바람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고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해가 뜨기 직전인 여명일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다면 가장 힘들고 경계심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혹한기를 버티고 칼날 같은 바람도 견뎌냈습니다. 마지막 고비인 여명의 순간을 지나고 찬란한 햇빛을 보며 모두 큰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지 않냐? 야, 너 그때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2019년도 쌀 때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투입해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크게 벌었지 않냐? 뭐 2021년이든 20년 후에요. 그렇게 누군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진짜 힘든 그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이제 읽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CJ님이 드디어 CJ 채널을 오픈하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개국하면서 다시 하나하나한 푸사로 바꿨어요. 암튼 나름 고수라고 해서 섭외를 했는데 엄청 떨더라고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엄청 떨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볍게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디 내놓을 만한 퀄리티는 아니라서 부끄러워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채널 PD의 홍보 담당이잖아 써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런칭한 프로그램 이름이 천하제일 주봉대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주 설문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놀이에요. 매주 할 거라 꾸준히 모으면 제법 쓸만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은둔 고수도 나올 수 있겠고,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 요망 해주셨고, 목소리 걸다 고우의 맛이라 내가 아니고 저 아저씨 목소리니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CJ님 그 영상 2개 올려주셨는데 다 봤어요. 다 봤고, 저도 이제 그 구독 누르고 그 알림정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혹시 이제 아직 그 CJ님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또 이제 설문 이 링크도, 아직 제가 설문 링크는 참여 안 했는데 바로 이제 또 참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문 링크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CJ님 채널 오픈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